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서익관 선생입니다. 이번 2016년 서울시 공무원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해설 강의는 이제 쉬운 문제는 뚝뚝뚝뚝 넘기고요. 조금 난이도 있었던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제 2016년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자면요. 조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있죠. 이게 서울시만의 어떤요 한국사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 말장난이 들어오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치러졌던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요 그쪽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이 3문제를 가지고 이 3문제를 누가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한 문제 정도 더 5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 한국사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진짜 못 푸는 문제들을 많이 던져줬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요 반드시 충실하는 공부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한국사를 정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재에서 안 다뤄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요 이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교재에 다뤄지기보다는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수업 같은 걸 들을 때도요 배경 설명을 조금 잘 듣는 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1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입니다. 자, 어디입니까? 풍속과 장마.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고 있지 않을 때는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렸다. 그리고 왕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키워드 나오네요. 영고 키워드 나오네요. 어디와 관련이 있다? 부여. 자, 그러면 부여에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 송화강 유역이다. 맞고요. 왕 아래 가축 이름을 딴 여러 가가 있다.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함께 묻는다. 순장의 풍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정답되는데 문제는요. 국력이 쇠퇴하면서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되었다? 아니죠. 5세기 문자왕 때 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 최대 영토는 장수왕이 아니라 누구 때다? 문자왕 시기였다. 그래서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5세기 문자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늘 나오는 순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순서 볼까요? 먼저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성왕 나오네요. 6세기 중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제 의정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이거 7세기죠. 7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신라 지역으로 쳐들어온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광개토 대왕 액션 5세기.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거는 누굽니까? 고구려의 침략 장수왕 이후에 자 계로왕이 되겠네요. 계로왕 5세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으니까 2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1, 2, 3, 4 이렇게 가면 다라가나 어디 있나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서 문제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늘 나오는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요거는요. 이제 옳지 않은 것 먼저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장난 들어왔어요. 말장난. 서울시만의 특징이 있죠. 뭐 있습니까? 고구려의 겸익은 아니죠. 어디의 겸익이에요? 백제의 겸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4번이 땡이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경찰 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는요 이렇게 전후 관계를 바꾸거나 살짝 얹어놓는 스타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맞고요. 이 4번 고구려의 겸익이 아니라 백제의 겸익이다. 여기서 오답이 나타납니다. 3번에 4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장난이어서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왕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볼까요?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말갈 키워드가 나오네요. 흑수말갈. 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흑수말갈과 누가 연결이 되었다? 당이 연결이 됐네요.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발해의 누구는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강경책 누굽니까? 무왕이 되겠네요. 이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되어 발해는 산둥 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누구를 파견해서? 장문휴를 파견해서 공격을 하게 됐죠. 예, 발해 무왕.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관서를 정비하였다. 이건 문왕이죠. 그 다음에 발해는 해동성국 선왕, 그 다음에 뭐 황상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4번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천명하였다. 자, 요게 무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문왕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를 공부할 때는요, 항상 두 개 보셔야 돼요. 무왕과 문왕의 업적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무왕은 무조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강경책. 여기는 교류, 당과 신라에 대한 교류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신라와 당과 강경책을 펼쳤기 때문에 고립이 되겠죠. 발해는. 그래서 누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 무왕은요. 북방의 돌궐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특히나 절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일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뭘 보내기도 했고요. 국서를 보내서 고려 국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4번입니다. 4번 무왕. 뭐 대표적인 뭐 내용이 되겠고요. 어렵지는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대장경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대장경 보시면요. 먼저 대장경이랑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됐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장경은 풀세트가 갖추어져야 한다. 경율론.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예, 현종식이 거란의 침입과 관련이 있고 의천은 송과 금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자, 요것도요 이제 말장난 들어갔어요. 한 글자가 달라요. 이게 의천은요 송과 금이 아니죠. 금이 아니라 거란의 요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요나라. 그래서 이게 땡이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이 문제 풀면서요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요 금이 아니라 요나라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서 편찬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울시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팁인데요. 금나라가 나오면 늘 누구 때로 가야 돼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자겸 시기로 가면 돼요. 누굽니까? 인종시기죠. 인종시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요. 특히나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숙종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숙종하면 나오는 게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윤관의 별무반 요것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여진 정벌이죠. 여진이 국가를 세우지 않았을 무렵이다. 그래서 요거는 오답이다. 거란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요? 자,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순서를 보면요. 김보당의 난 이건 무신집권에 대한 반발이죠. 이게 1173년에 일어나요. 가장 최초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북면 병마사. 그 다음에 이민의 권력 장악. 자, 이 이민이 권력을 장악하죠. 권력을 장악하고 무신집권 시기가 가장 병폐가 많아져요. 이런 병폐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 이민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운문초전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최충원에 의해서 이민이 아웃이 되는 거.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보면 가나 다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나 다라 가나 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신 정권에 대한 최초의 반란이 뭐다? 김보당의 난이고 무신 집권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이민 시기였다. 그때 신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운문초전에 김삼이 효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민은 죽는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최충헌에게. 예. 자, 이게 순서 문제인데 조금 힘들었을 법도 해요. 힘들었을 법도 한데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7번. 7번도요. 7번도 뭐 난이도가 쉬워서 이거는 그냥 툭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뭐 보시면요. 정치 제도는 당과 송해 제도를 참고하였다. 당나라에서 이성육 그러니까 삼성육부를 도입해서 이성육부로 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들여온 건요. 중추원과 삼사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오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었다. 맞네요.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죠. 태조 때부터 12목을 설치했다. No. 12목은 누구의 업적입니까? 성종 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요 끝부분이 틀렸네요. 이게 태조가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 성종. 네. 자, 그다음에 관리 등용제도 나오고 시무 28조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요거는 2번이 정답 되겠네요. 태조가 아니라 성종이다. 그다음에 충선왕인데요. 충선왕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충선왕은 대형 주제이다. 과거에는 공민왕의 업적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충선왕의 업적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충선왕 뭐 있습니까? 충선왕은요. 이거요. 사림원 설치. 그 다음에 소금 전매제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문연구기구 만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상 지종을 반포하죠. 요게 충선왕의 업적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서요. 요거 다 외워두십시오. 충선왕 너무 대형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충선왕 기구로 사림원을 설치했다. 예, 요 3번이 되겠죠. 3번. 정치도감은 누굽니까? 이거는 정치도감은 양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충목왕이 되겠네요. 충목왕. 자, 충선왕 정책.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요동정벌 운동 설명한 것. 예, 이거 제가 또 강의 중에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보세요. 자, 1번 우왕 때 최영은 명예 철룡의 설치를 통과하자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예, 최영이 요동 계획을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2번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하였고 정도전 특히 그래서 요동정벌과 관련돼서 진법서를 편찬하기도 하죠. 진법서 편찬. 그 다음에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이라고 하면서 압송할 것을 요구했고요. 왜? 요동정벌 단행하려고 하니까. 이방원이 태종이잖아요. 태종은 태조의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아닙니다. 이 태종 시기부터 무슨 정책을 시작해요? 친명 사대 정책을 실시하죠. 명과의 사대 관계를 실시하는 게 이방원 때부터죠. 그래서 이방원은 요동정벌과는 전혀 관련 없다. 네, 여기 4번이 정답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불편한 권력들은 누구를 끌어온다고요? 불편한 권력들은 무조건 외세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광종도 누구를 끌고 왔고요? 송나라를 끌고 와서 친송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도 왕자의 난으로 올라가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큰 나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친명 4대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방원은 요동 정벌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 친명 4대 정책이었다. 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보시면 영조 때 편찬된 거.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영조하면 동국, 문헌, 비고.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되겠죠. 참고로 비교해서 저 한국학 백과사전 있잖아요. 이게 고금 도서 집성이 있죠. 고금 도서 집성. 이거는 중국의 백과사전인데 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누굽니까? 정조의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이제 임진왜란과 조선 전반적인 외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까요? 조선 건국 쓰시마섬 토벌. 자, 쓰시마섬을 토벌한 건 누굽니까? 이종무로 하여금 세종대왕이 토벌시킨 거죠. 그럼 가볼까요? 부산포, 연포, 제포 등 3포를 개항했다. 쓰시마섬 토벌 이후에 3포 개항이 있죠. 이게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계해약조는 뭐예요? 계해약조는 그렇죠. 쓰시마섬 토벌 이후에 3포를 열어줬는데 무역 규모가 늘어나자
무역 규모를 축소시킨 거. 이거 세종 때 개해 약조가 되겠네요. 예, 나식이 들어가네요. 이게 삼포개항 이후니까 나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외선이 침입해서 을묘외변. 을묘외변은 언제입니까? 1555년 명종시기죠. 명종시기 1555년.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다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라. 조선은 포로의 송환 교섭을 위해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 누굽니까? 유정이죠. 선조식이 유정이 파견되었다. 사명대사. 자, 라가 되겠네요. 맞네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1번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어렵지 않았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아, 이 12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이게요. 뭐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 천주교 신자들은 좀 많이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스승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았다. 이승훈이죠. 이승훈 처음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천황문답. 예, 천황문답. 자, 누굽니까? 천황문답은 안정복이죠. 천주교 비판했죠. 그렇죠? 안정복. 그 다음에 신부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요. 김대건 안드레아죠. 이게요.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볼게요.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번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국 개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자, 볼게요. 이것도 말 바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먼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반발. No. 대한자강회는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죠. 황무지 개강권은 뭡니까? 보안회였죠. 보안회. 그 다음에 이종일은 순한글로 간행한 황성신문. 이종일은 무슨 신문? 황성신문이 아니라 제국신문이었죠. 그 다음에 최남선 아니죠. 구한말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배들이 운영했던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맞네요. 가장 민족적인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 바꾸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3번에 4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대한제국 성립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요 14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을미사변 이후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왜? 아관파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2번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증축하였다. 고종은 연호를 광물하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게 문제는요. 원구단이죠. 원구단.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1대1 매칭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전부 어디서요?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였다. 대한국 국제는 언제 발표가 됩니까? 1899년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요. 그래서 조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보시면요. 요거는 보시면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 자, 고문이 들어오네요. 고문 정치.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 이 고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외교 고문 스티븐슨과 그 다음에 재정 고문 메가타죠. 이들은 뭐에 따라서 들어왔다? 1차 한일 협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1차 한일 협약. 뭐가 있습니까? 1904년.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일 의정서는 군사기지 문제고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다만 대한제국에 대해서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해줄게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을사늑약은 외교권, 정미칠조약은 군대 해산과 차관 정치가 있죠. 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단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다음 양력 누굽니까 이거? 예, 영해옹주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참여했네요. 일본으로 망명했네요. 그럼 누구?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1894년에 내무 대신에 1894년 가보개혁이네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튀었죠. 왜요? 삼국 간섭으로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을 얘기하죠. 2차 가보개혁에서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수립이 됐었죠. 그럼 박영효가 되는 거죠. 자, 박영효 어디 있습니까? 1번이 정답 되겠네요. 박영효. 그리고 작위까지 받게 되죠. 김홍집은 아관파천 시기에 죽잖아요. 이게 아관파천 시기에 돌 맞아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옥균도 청나라에서 죽었죠. 갑신정변 이후에. 박영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17번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얘기하는데 보세요.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자, 이거를 누가 방해합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농지개혁법 시행 언제요? 1950년 6.25 직전에 농지개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언제고?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두희의 김구 암살 이게 49년 6월 26일입니다. 49년 6월 26일 안두희 육군 소위였죠. 이게요.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고 나서 6.25를 거치면서요. 또 특별 사면으로 풀립니다. 풀리고 다시 군대에 다시 들어가요. 육군 중령으로요. 이게요. 그리고 1996년에 버스 기사죠. 버스 기사가 정의봉으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게요. 안두희 49년 김구 암살입니다. 네, 정부 수립 이후죠. 그 다음에 4.3 사건 이거는 뭐에 대한 반발이에요? 50 총선에 대한 반발이죠. 요거는 48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순 사건 4.3 사건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었고 10월 19일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여순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만 빼면 된다. 리을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예,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예, 18번 보시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예, 요것도 보시면요, 요 4번 이게 서울시의 문제 유형이에요.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이승만 정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뭡니까? 이거는 52년에 일어난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4.4.5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아니죠. 이 4.4.5입 개헌은 뭐 폐지예요? 중임제 철폐잖아요. 중임제 철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되셨습니까? 예. 서울시만의 문제 유형의 특징 좀 나타나고 있죠. 전후 말 바꾸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칭시키는 게 중요해요. 대통령 직선제 발췌 개헌. 4.4.5입이네. 땡.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요. 이해, 추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셨죠? 예.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또 나왔네요. 토지조사 사업이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 뭘 보고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가? 요 밑에 보세요. 매일신보 있죠.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국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기한부 신고제가 되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 네, 한번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분쟁을 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분쟁이 발생하죠. 왜요? 자기 토지로 막 신고를 해버리니까. 또한 자기 토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뭐 맞는 표현이고요. 틀린 표현이고요.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요. 뭐 전부 그렇습니다. 보세요. 명의상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토지들은 전부 누구 거? 총독부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지고 일본인에게 불화,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업의 결과 총독부의 재정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 국가 재정은 증가하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거를 다시 식민통치 기금으로 삼게 되는 거죠. 예, 1번입니다. 최근에 토지조사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20번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요. 이게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이거는 언제 관련이 있습니까? YH 무역 사건 이후죠.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79년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유신헌법 언제입니까? 72년이죠. 72년. 국민교육원장 이건 68년.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72년. 뭐가 더 먼저예요?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 다음에 유신헌법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은요. 유신 정국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유신 정국에서 나타나요. 이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라 1번.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2번, 3번 유신 정국에서 4번, 5번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라마타 나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그게 안 나왔네요. 우리 뭡니까? 그 평화통일과 관련된 거 요걸로 퉁쳐버렸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퉁쳐버렸네요. 네. 자, 이게 서울시 해설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시험에 따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보고 일반적으로 뭐 서울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출 문제 중심으로요. 이렇게 서울시만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한국사는요. 좀 난이도가 평이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만 하시면요. 이제는 95점, 100점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평이해 보이긴 하나요. 그래도 내부에는 난이도들이 살짝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